어서 오세요. 박이에요. 오늘도 재미난 옛 이야기 한 토막을 살짝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깊은 산속 어느 마을에 기이한 풍문이 돌았습니다. 들었소? 김 총각이 하룻밤새 부자가 됐다 하대. 하룻밤새? 그게 무슨 소리여? 호랑이 가죽을 수십 장이나 가지고 내려왔단디. 그것도 상처 하나 없는 온전한 가죽으로 말이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호랑이를 수십 마리나! 그것도 혼자서! 나도 안 믿겼는디. 저작거리에서 직접 봤다 아이가. 호랑이 가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막 총각은 어찌 됐다 카던가? 그 양반 똑같이 해보겠다고 산에 갔다가 시체로 발견됐다 카더라. 뭐?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나? 아니, 그게 말뚝에 찔려 죽었다는디. 대체 그 산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호랑이를 잡아 부자가 된 자와 욕심에 눈이 멀어 죽은 자,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김 총각은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논밭이라고는 한떼기도 없이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소작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봄에는 씨앗 빌려다 뿌리고 여름엔 땡볕에 김을 메고 가을엔 추수를 해도 반은 주인한테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겨울엔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나무를 하러 다니고요. 그렇게 30년을 살다 보니 김 총각도 어느덧 35이 되었습니다. 장가는커녕 끼니 때우기도 빠듯했어요. 이래가지고는 100년을 살아도 이 꼴이겠구만.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수를 하고 소작료를 내고 나니 남은 쌀이 한 말도 안 되었어요. 이걸로 겨울을 나야 하는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떠돌이 보따리 장수나 해먹겠다. 김 총각은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서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이 장사 내막을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일단 큰 마을로 가서 뭐라도 해봐야지. 김 총각은 무작정 산길을 걸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녔지만 일거리도 없고 돈벌이도 없었어요. 가지고 나온 노잣돈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이러다 굶어 죽겠구만. 사흘째 굶은 날이었습니다. 김 총각은 비틀거리며 산길을 걷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밤을 보내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 게 뻔했어요.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이, 거기서 뭐 하는가? 김 총각이 고개를 들어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해가 지는디 어서 일어나야지. 이러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혀. 기운이 없어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가게. 밥도 한 끼 먹고. 정말입니까? 허허, 그럼 따라오게나. 노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니 깊은 산 중에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정갈했어요. 들어오게. 방에 들어가니 노인이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김 총각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천만에. 그나저나 자네는 어째서 이 깊은 산중을 헤매고 다니는가? 김 총각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었지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이제는 떠돌이 장사라도 해볼까 하고 나섰다가 이 꼴이 되었다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돈 벌고 싶은가? 예? 그야 물론이죠. 그럼 내 말대로만 하게. 좋은 수가 있네. 노인은 방구석에서 커다란 망태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사람 하나가 들어가면 딱 맞을 만한 크기였어요. 이 망태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다네. 망태에 들어가요? 그래.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이 망태에 들어가면 좋은 수가 생기지. 김 총각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처지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들어가 보게. 김 총각이 망태 안으로 들어가자 노인은 다짜고짜 망태 주둥이를 꽉 묶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가만히 있게. 곧 알게 될 테니. 노인은 망태를 장대에 꿰어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김 총각은 망태 속에서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한참을 가더니 노인이 걸음을 멈췄어요. 커다란 나무 밑이었습니다. 노인은 망태를 나뭇가지에 높이 걸어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뾰족한 말뚝을 여러 개 박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를 이렇게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 말게. 내일 아침에 오겠네.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휘리릭 가버렸습니다. 김 총각은 망태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사방이 고요하던 산속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으르렁. 김 총각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호랑이. 사방에서 퍼런 불빛이 번쩍번쩍하더니 호랑이들이 슬슬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마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으아. 이제 죽었구나. 호랑이들은 망태에 매달린 김 총각을 보고 군침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펄쩍펄쩍 뛰어올라 망태를 잡으려고 했어요. 으르렁, 으르렁. 하지만 망태가 워낙 높이 매달려 있어서 호랑이들이 미처 닿지를 못했습니다. 호랑이들은 계속 뛰어올랐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곳에는 노인이 박아놓은 뾰족한 말뚝들이 있었습니다. 푹, 푹. 호랑이들이 말뚝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으윽, 끼악. 호랑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어요. 김 총각은 망태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 알겠구나. 할아버지가 나를 미끼로 써서 호랑이를 잡으려는 계책이었구나.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호랑이들이 계속 뛰어올랐다가 말뚝에 찔려 죽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광경이 이어졌어요. 나무 밑이 온통 호랑이 시체로 가득 찼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더 이상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김 총각은 망태 속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어요. 해가 뜨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젊은이, 무사한가? 할아버지. 노인은 망태를 풀어주었습니다. 김 총각이 밑을 내려다보니 정말로 호랑이들이 말뚝에 찔려 죽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놀랍겠군. 이 호랑이들을 우리 둘이서 나눠 갖도록 하지. 나눠요? 그럼 가죽만 벗겨 팔아도 몇 해는 먹고 살 걸세. 김 총각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호랑이 가죽은 귀한 물건이었어요. 양반집에서 비싼 값을 주고 샀습니다. 정말입니까? 물론이지. 자네가 위험을 무릅쓰고 미끼가 되어준 대가네. 그날 노인과 김 총각은 호랑이 가죽을 벗겼습니다. 모두 합쳐 20마리가 넘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생긴 걸 축하하네. 하지만 명심하게. 이 방법을 함부로 남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네. 예, 알겠습니다. 김 총각은 호랑이 가죽 10장을 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김 총각이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게 호랑이 가죽 아니가? 맞네. 그것도 10장이나. 김 총각, 어디서 났소? 김 총각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허허, 운이 좋았지라. 호랑이 가죽은 금세 팔렸습니다.
양반집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사갔어요. 김 총각은 단번에 거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기와집도 지었어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김 총각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부자가 됐을까? 필시 무슨 비법이 있을 거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 중에 박 총각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박 총각은 본디 욕심이 많고 꾀가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호랑이 가죽을 어디서 났는지 알아내야겠어. 박 총각은 김 총각을 찾아갔습니다. 김 형님, 축하하네. 부자 되셨다며. 허허, 과찬이네. 그런데 형님, 호랑이 가죽을 대체 어디서 구하셨소? 나도 좀 알려주시게. 김 총각은 노인의 당부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네. 에이, 형님. 우리 사이에 그러시면 섭섭하지 않소? 미안하지만 정말 말할 수 없네. 박 총각은 계속 졸랐지만 김 총각은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박 총각은 김 총각을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김 총각이 산속 노인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노인한테 비법이 있구나. 박 총각은 김 총각이 돌아간 뒤에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호랑이를 잡고 싶습니다. 노인은 박 총각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는 안 되네. 왜요? 저도 가난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요. 자네 눈빛을 보니 욕심이 가득하네. 그런 사람은 안 되네. 아니, 무슨 소리를. 저도 김 총각처럼 해주시오. 박 총각이 계속 졸라대자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 책임이네. 노인은 망태를 꺼내왔습니다. 박 총각은 신이 나서 망태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인은 망태를 메고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망태를 매달고 말뚝을 박았어요. 내일 아침에 오겠네. 밤이 되자 호랑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박 총각은 망태 속에서 웃었어요. 허허, 저것들이 다 내 돈이로구나. 김 총각은 10장을 가졌는데 나는 20장도 넘게 가져가야지. 호랑이들이 펄쩍펄쩍 뛰어 올랐다가 말뚝에 찔려 죽었습니다. 박 총각은 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1마리, 2마리, 3마리. 벌써 10마리네. 더 많이 잡아야 해. 시간이 지나자 호랑이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박 총각은 초조해졌어요. 이걸로는 부족해. 더 잡아야 한다고. 그는 망태에서 몰래 숨겨온 칼을 꺼냈습니다. 노인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내려가서 혼자 다 가져가야지. 박 총각은 칼로 망태를 찢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푹! 박 총각은 바닥에 박혀있던 말뚝에 그만 찔리고 말았어요. 으악! 박 총각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말뚝이 배를 관통했어요. 살려줘.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 총각은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어갔어요. 이튿날 아침 노인이 와서 망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망태는 찢어져 있었고 밑에는 박 총각이 말뚝에 찔려 죽어 있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건만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노인은 박 총각을 묻어주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총각이 산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카더라. 어떻게 죽었대? 말뚝에 찔려 죽었다는디. 혼자서 호랑이를 잡으려다 그랬나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입는 법이제. 김 총각은 그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말리지 못한 게 미안하네. 그 뒤로 김 총각은 번 돈을 마을 사람들과 나눠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곡식도 나눠줬어요. 형님은 참 좋은 분이시네. 아니네. 나도 운이 좋았을 뿐이네. 운이 좋으면 나눠야지.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물은 얻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다더라. 욕심내지 말고 나눌 줄 알아야지.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는
지금도 호랑이 고개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옛날에 호랑이 수십 마리가 하룻밤 새 죽은 적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여. 만족할 줄 알아야 복을 누린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산속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욕심 많은 사람은 거절했을까요? 어쩌면 노인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난해도 순박한 마음을 가진 자와 부유해도 욕심만 가득한 자를 구별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김 총각처럼 운이 좋았을 때 겸손하고 재물을 나눌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복을 누린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